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49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좀 건너뛰게 됐는데요.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3월달이 사실 체육 기자들한테 굉장히 가장 바쁜 달입니다. 네. 너는 소개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하니. 가장 바쁜 달입니다. 왜냐면은 야구와 축구가 개막을 하고요. 또 프로 농구와 프로 배구가 플레이오프, 즉 포스트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이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월요일에도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개도 안 했는데 이걸 뚫고 들어온 우리 손아운서 나와 있는데, 손아운서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원래 이런 거는 기다려주기보다는 먼저 치고 나와야겠더라고요. 요즘에 좀 잘 나간다고 굉장히 좀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 같은데, 자, 손아운서 요즘 어떻습니까? 바쁩니까? 예, 임종률 기자가 방금 얘기를 했지만 야구가 이제 또 개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럿 베이스볼에 이번 시즌도 들어가게 됐는데 19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경기가 더 늘어났습니다. 19단 체제로 바뀌었죠. 예, 19단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 경기가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는 경기가 한 경기가 늘어났는데 인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럼 본인이 하루에 2경기를 캐스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좀 짭짤합니까? 응? 그건 이제 통장에 돈이 꽂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통장에 돈이, 제가 마지막으로 잔고 확인할 때가 3천만 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약간 좀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까? 예, 거기서 약간 좀 까먹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란 여행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약간 좀 까먹고. 예, 이제 다시 좀 곳간에 그거를 채워 넣어야 할 시즌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바짝 벌어갔고요. 하여튼 잔고에 한 억대 정도가 찍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렇게 모아가지고는 억대를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야구 한 29단 체제로 가거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쌓이게 되겠는데.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패널이 새롭지는 않고요. 항상 같이 우리와 했지만 목소리로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왔는데, 자, 이것도 어쨌든 일정이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된 우리 박기묵 PD,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기획 제작을 맡고 있는 박기묵 PD라고 합니다. 오늘 체육부 기자들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땜빵용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땜빵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땜빵용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해원 기자나 왔을 때 이렇게 하는 말인데, 본인이 이제 땜빵은 아니고 항상 같이 했잖아요, 그죠? 항상 같이 했는데 이제 듣기만 하고 거기서 녹음실 밖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을 해줬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발휘를 하라고. 퓨처스에서 1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밖에 제 목소리가 어떻게 지금 콘솔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톤이 높게 나가는지 낮게 나가는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인이 그렇게 여기 뉴스토커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둘이서 할 수도 있어요. 둘이서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허전한. 그렇죠. 이게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예전에 어떤 삼국지에 나오는 총한지나 이런 정족지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요, 그게? 정족지세라는 말 모릅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제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이제 유비와 대사를 논의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정족지세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제사나 이런 걸 지낼 때 나오는 솥을 얘기합니다. 솥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산발이, 그러니까 다리가 3개인 솥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솥에 발이 2개만 있으면은 어디든 기우뚱하면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발이 3개가 되면은 안정적인, 가장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3명이다.
그래서 이제 정족지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한수 배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오늘 얘기 우리가 서두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말을 꺼냈지만 바로 프로야구 국민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야구가 되겠는데 이 야구가 바로 지난 주말 7개월의 대장정에 막을 올리는 어떤 그런 개막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손아운서 경기 좀 봤죠? 많이? 예, 이틀 동안 알럽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담당한 경기는 풀로 봤지만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은 경기는 좀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좀 챙겨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느 경기를 좀 했었나요? 제가 잠실 경기하고요. 저기 사직 경기를 했었습니다. 아, 잠실이라면은 두산과 NC 그리고 사직이라면은 KT와 롯데죠. 롯데와 KT 경기를 봤고. 자, 우리 박 PD. 박 PD 주말에 뭐 했습니까? 저 주말에 열심히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 육아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부른 건데. 저는 세월호 때문에 안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산이랑 진도랑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여기서 뭐하러 하니? 지금 여기 뉴스토크 얘기하고 있는데 스포츠 이야기예요. 스포츠. 물론 세월호 거기 중요하죠. 갔다 왔어도 그냥 뭐 중계로라도 좀 봤습니다. 아니면 혹은 뭐 하이라이트라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면서 힐끔힐끔 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건데 저희 뉴스토크에서는 또 진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저희 또 거짓말. 아니 아예 야구를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저는 야구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고 잘 안 하고 별로 즐기지도 않고. 야, 그럼 여기 뭐하러 지금 이거 왜 들어왔어? 이거. 아 참나. 이게 눈치가 없니?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까 정족지세해서 딱 좋게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그 발 자체가 진짜 다리가 썩었네. 하나가 썩었네. 나 정말 뭐하러 여기 들어와? 야구장에서 진짜 나가. 열받으셨잖아요 지금. 야구장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는 그런 건 되게 좋아요. 치킨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딱히 응원하는 팀은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사람 좀 팬들이 열정적인 팀 있잖아요. 그게 앉아가지고. 어디 가봤어요? 저는 목동구장 자주 갑니다. 목동 가까우니까. 자주 간다고? 뭐 한 시즌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주 가는 겁니까? 자주인가? 아닌가요? 작년에 62경기를 했어. 목동에서. 그중에 한 경기는 참 이거 시작부터 좀 난관인데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이 지금 이거 준비를 해왔잖아. 프로야구 개막 이야기. 이걸 해서 준비를 해왔으면은 여기서 그래도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대타로 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근데 뭐 물론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죠. 중요한 이슈여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취재를 했다는 것.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어떤 여기를 들어왔으면은 좀 야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뭐 개막을 했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육아와 뭐 이것 때문에 미처 다 보지는 못하고 TPO에 맞지 않는 발언.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봤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뉴스토커의 그 PD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러려고 이 자리에 저를 앉힌 거거든요. 아니 안 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는 자초한 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경솔했던 것 같고요. 야구를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잘 주워 담으시면 좋겠고 아까 뭐 TPO 그거 뭡니까 그거? 넘어가세요. 무슨 뭡니까? 말인데? 얘기 좀 해. 난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과 장소와 TPO? 예, 그렇죠. TPO가 뭐 약자입니까? 약자죠. 근데 무슨 약자인지 까먹었어요, 제가. 상황과 시간과 뭐 장소 뭐 이런 것들이죠. T면 시간이 타임 아닙니까? 그렇죠. 타임, P, O는 뭐야? 플레이스, 장소. O, 상황. 몰라요? 그냥 넘어가시죠. O가 뭐지? 오리엔테이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PD가 어쨌든 2개까지는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각설하고요. 자 이제 프로야구 개막했습니다. 28일 삼성 SK의 공식 개막전과 또 아까 얘기했던 잠실 그리고 사직
광주.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또 한 군데가 목동이었죠. 목동. 예. 자, 이렇게 5경기가 펼쳐졌는데 굉장히 많은 또 화제거리가 나오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손아운서가 캐스터를 맡았던 그 두 경기 한번 좀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잠실 경기는 제가 두 경기를 모두 다 봤습니다. 잠실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하고 NC가 맞붙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거는 두 감독 간의 인연이었죠. 이제 둘 다 그 전신 오비에 뭐 적을 두었던 두 포수 출신의 사제지간 이 감독들의 대결이었고 NC 김경문 그렇죠. 그리고 두산의 김태형 감독까지.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이제 프로 공식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갔는데 서전과 함께 두 번째 경기도 모두 승리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두산 베어스가 사실 작년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작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던 팀 NC를 상대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두산 팬들에게 이번 시즌은 좀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고 또 어떤 찬스에서 응집력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박기목 PD는 고향이 진주 아닙니까? 네, 경남 진주. 소준이 아나운서 똑같은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NC의 2연패를 보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경남 진주지만 그 롯데를 응원하거나 NC를 응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왜 그렇죠? 야구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딱히 선호한 팀 없었는데 제가 서울에 끝까지 저러고 앉아있다. 아니요. 드릴 말씀 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2009년에 이제 그 CBS 노컷뉴스에 일을 하면서 바로 옆에 목동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구장 처음 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구장을 간 게 이제 27, 28살에 간 거죠. 갔는데 그때 넥센이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톡돌이랑 같이 있는데 되게 못해요. 그 당시에 넥센 맞습니까? 넥센 맞아요. 그 당시에 넥센 맞아요. 2008년까지 우리 히어로즈였습니다. 2008년은 그 한 해만 우리였죠. 되게 못하는데 정겹고 안쓰러운데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넥센을 응원을 했어요. 넥센을 응원했다. 근데 어느 순간 넥센이 너무 잘해버린 거죠. 저의 동정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팀이 돼서 지금은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딱히 영양가 있는 이야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참 저렇게 눈치 없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난 도대체 결혼 어떻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것과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눈치가 너무 없으니까. 눈치가 없어도 어떤 그 재수 씨가 좀 잘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어쨌든 그 잠실 경기 그 또 화제를 모은 게 장원준 선수가 등판을 했죠. 장원준과 손민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구 롯데 출신의 죄송합니다. 롯데 출신의 두 에이스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도 초반부터 작년까지 손민환 선수와 장원준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롯데 마운드에서 거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했었죠. 그렇죠. 이제 손민환 선수가 이제 2005년도에 플레이오프 탈락팀으로는 최초로 정규리그 MVP에 올랐습니다. 당시 롯데에서 뛸 때인데 그때 당시 손민환 선수의 별명이 전국구 에이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세월이 좀 흐르면서 어떤 선수협 파동도 있었고 이러면서 NC 유니폼을 입고 올해 또 선발 투수로 개막 2년 전에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 장원준 선수가 아마 2004년인가 2003년? 4년 아마 그때 아마 입단을 했을 겁니다. 그쯤 입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민환 대선배죠. 부산고 대선배기도 하고. 대선배. 어쨌든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 것. 이거 프로 입단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손민환 선수가 대단히 관록이 넘치는 투구를 했어요. 제가 지켜봤던 기억으로는 퀄리티 스타트. 퀄리티 스타트도 했고 5이닝을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5이닝보다 더 소화를 했습니다만 5이닝을 소화할 때까지 투구수가 제 기억에 딱 61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한 이닝당 12개 정도.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10개 남짓. 흔히 말하는 게 한 이닝당 투수가 15개 정도를 던지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부록의 나이 40살의 투수가 한 이닝을 12개, 11개 남짓으로 그렇게 끊는다는 거는 엄청난 투구를 한 거죠. 사실 이제 그
지금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네. 150km 넘기는 힘들죠. 140km 정도 좀 넘고 막 이런 걸 텐데 저는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투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요령껏 이게 좀 맞춰 잡는다는 얘기 안 합니까? 그렇죠. 네. 그 어제 경기에서는 두산 선수들이 전혀 손민환 선수의 투구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흔히 그 배팅을 타이밍의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배트를 내서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공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타구의 질이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배트에 맞긴 합니다만 좋은 타구가 안 나왔어요, 사실. 오재원 선수의 그 홈런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예, 사실 손민환 선수의 투구에 완벽하게 눌려 있었고 그때 타구가 물론 빠르긴 했습니다만 모창민 선수가 그 홍성훈 선수의 타구를 잡아서 만약에 병살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었다면 이닝이 끝나고 손민환 선수가 더 던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민환의 어떤 관록투에 맞서는 또 이제 장원준 선수. 사실 장원준이 이제 지난 시즌 뒤에 롯데로부터 88억, 4년 88억 역대 최고액의 어떤 그런 제시액을 뿌리치고 두산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계약 액수는 84억. 네. 박 PD, 이거를 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팀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이 생겼나 보네요. 더 큰 금액을 뿌리치고 작은 금액을 간다는 거는 그 뭔가 컨넥션이 있거나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신선한 시각이다. 멘트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아니 이거 얘기했었잖아 그 전에 장원준. 근데 왜 PD가 그걸 몰라? 알고 얘기를 했었잖아. 롯데가 싫어서 떠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닙니까? 롯데에 우리가 그때 했었죠. CCTV 논란과 여러 가지 있어서 떠난 건데. CCTV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올리잖아요 뉴스토커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자세히 들었을 텐데 그걸 모르나? 그래도 선수 이름을 이렇게 갑자기 주어지니까 이 말을 하는 아니 뭘 줘진다뇨. 주어지니까. 주어지니까. 그래요? 두 분이 친구라면서 뭐 그런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원준이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어요. 두산 데뷔전. 사실 좀 불안하긴 했을 거예요. 초반부터 상당히 좀 많은 투구수를 가져가면서 안타도 많이 맞았었고 NC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잔루가 쌓여가는 상황이었는데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적시타가 계속 안 나왔어요. 5회에야 겨우겨우 이제 한 점을 뽑았는데 그 한 점을 뽑고 나서도 1사 1삼루의 좋은 찬스에서 이호준 선수 그리고 손시현 선수가 범타로 물러나면서 역전까지도 또 실패를 했었고 그게 결국은 또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올 시즌 새롭게 1군 무대에 편입이 된 신생팀이죠. KT 위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이 경기도 봤죠? 그렇죠. 어땠습니까? 사실 두 경기 다 KT 입장에선 상당히 좀 아쉬웠을 경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경기도 김상현 선수가 이제 옛 은사죠. 조범현 감독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날갯짓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홈런 2개를 포함해서 이제 팀의 타선을 초반부터 좀 이끌어줬었는데 그 선발 투수였습니다. 필 어윈 선수가 중간에 좀 난조를 보이면서 그때 투수 교체 타이밍도 약간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뭐 신생팀의 그런 전력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겠죠. 어윈 선수를 대체할 만한 불펜 자원이 아직은 마땅치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거기서 좀 전세가 뒤집히면서 재역전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던 KT였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8회, 9회 이 찬스들에서 연거푸 그 제대로 된 득점 딱 한 점에 그치면서 이제 롯데의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치고 말았죠. 자, 이제 그 재작년이었죠.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이제 NC가 1군 무대에 편입이 됐을 때 NC도 굉장히 좀 그 고전을 했어요. 초반에. 힘들었죠. 초반에 7연패. 내리 7연패를 당하면서 신생팀의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국 이제 LG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게 되죠. 첫 승을 거두고 그리고 SK를 또 잡으면서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갔는데 KT가 다음 상대가 삼성입니다. 그렇죠. 삼성. 삼성이 어떤 팀인지 압니까, 박 PD? 삼성은 돈으로 1등하는 팀 아닙니까? 야, 정말 막 나가는 멘트가 나오는구나.
진짜 야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 정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랬죠. 돈성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때 뭐 심정수, 박진만, 뭐 이런 선수들을 돈을 주고, 그리고 뭐 장원삼도 어쨌든 돈을 주고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얻었는데,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삼성이. 오너가 바뀌어가지고요. 소속된 팀인. 그게 아니라 삼성이 아무리 그야말로 진짜말로 돈질을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게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유망주라든가 어떤 그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놨습니다. 경산 볼파크 거기 뭐 비비 아크라고 하는 베이스볼 아크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최신식 시설을 거기다가 경산에 마련을 해놓고 선수들을 집중 육성을 해서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에서 뭐 돈을 많이 받기는 받죠. 뭐 최영우 뭐 이런 선수가 연봉이 6억, 뭐 이승엽도 9억이었나요? 이 정도 되는데, 근데 뭐 김태균의 15억이라든가 뭐 장원준, 뭐 최정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돈성이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진 그런 팀이 바로 삼성이다. 이 얘기도 했잖아. 했는데 왜 지금 뭐 돈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PD 맞나? 이 얘기 다 듣고 했는데 오늘 방송 되게 신선하네요. 말로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백지장에서 갑자기 임정률 팀장이 딱 던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일반적인 삼성하는 그런 말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일반인 한 분 앉혀놓고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냥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를 좋아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항상 그 관점에서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준다. 근데 여기 나오는 패널은 진짜 뻔뻔하다. 알고 와야지. 정말이에요, 정말. 자, 어쨌든 삼성이에요. 삼성은 지난 4년 동안 통합 우승을 했던 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죠. 야, 그 얘기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아나운서 맞니? 전무후무는 아니야. 통합 4연패. 네, 통합 4연패인데 그러니까 전무라는 거는 앞에 없었다는 거고 후무라는 거는 뒤에도 없을 거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무후무라는 표현을 가끔씩 이제 그 기자들도 그런 말을 씁니다. 기자 쓰죠. 쓰는데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전대미문 혹은 뭐 전인미답. 전인미답이 딱 좋은 말이야. 앞에 있던 사람들은 밟아보지 못했다. 아직 밟지를 못했다. 그래서 전인미답인 거고 전대미문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통합 4연패는 야구에서는 없었지만은 또 뭐 다른 뭐 농구나 뭐 이런 데는 또 있었으니까. 디테일하네요. 국어학과 출신이라서 디테일해요. 국어학과 출신이세요? 국어학과가 뭐니? 국문학과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과라 그러길래 무슨 학과인가 했어. 국문학과. 그래서 사자성어랑 이런 거에서 해박하십니다. 진짜 일반인을 모셔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통합 4연패. 야 이거 그야말로 최강팀 아닙니까? 이제 정말로 계속해서 역사를 써나가는 팀이고 지금의 삼성은 그리고 올 시즌에도 물론 어제 경기는 좀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라이온즈이기 때문에 KT가 이 초반 일정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일단 삼성은 분명히 버거운 상대고 다음에 만날 한화 이글스가 이제 좀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이제 한화 이글스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 간의 대결이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올 시즌 사실 가장 주목을 받는 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가 왜 주목을 받습니까, 박 PD? 이거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알겠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한화가 정말 승리를 못했던 팀이죠. 작년에 패도 되게 많았고 꼴찌였는데 이번에 그 고양 원더스에 있던 김성근 감독께서 또 이제 은밀하게 김승현 회장이 와주십시오.
그런 얘기까지. 통촉을 해서 들었어요? 용단에 결정해서 갔다고 들었습니다. 카드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접촉을 했죠. 은밀하게 접촉해서 용단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김성 감독이 하나로 가서 첫 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죠, 어제. 자, 맞습니다. 이제 한화가 사실 이제 김성근 감독을 부임시키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시즌 전부터 굉장히 좀 그 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화가 최근 6시즌 동안 5번이나 꼴찌를 하고 그리고 최근 3시즌 연속 최하위 999를 찍었죠. 999.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999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화의 어떤 그 침체를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명장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 김웅용 감독도 막지 못했었던 그런 팀이 바로 한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성근 감독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지옥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 훈련 스프링 캠프 때부터 굉장한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그 김태균이라든가 뭐 김혜성, 정근 뭐 이런 선수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지옥의 펑고. 네. 펑고 뭔지 압니까, 박 PD? 모릅니다. 펑고 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좀 끝나고 나서 소준이 캐스도 모르는 눈치인데 펑고를 왜 몰라요? 진흙탕에서 한번 뒹굴고 해봐야. 그러니까 한번 100개 정도 한 박스가 아니라 10박스 정도 쳐봐야 이제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해봐야. 펑고가 뭐냐면은 수비 훈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코치나 감독이 땅볼이나든가 뜬공을 이렇게 쳐주죠. 그러니까 실전처럼 쳐주면은 그거를 잡아내는 그 수비 훈련인데 이렇게 잡아서 송구도 하든지 그러니까 일단 잡는 게 먼저인데 그거를 하는데 그 김성환 감독이 이제 그 지옥의 펑고라고 불린다는 거는 굉장히 쉴 새 없이 그거를 때려내고 그리고 굉장히 잡기 어렵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땅볼을 바로 앞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오른쪽에 한 번은 왼쪽에 그것도 슬라이딩을 해서 간신히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공을 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것만 하면은 거의 뭐 녹초가 돼버리는. 즐기시나 보네요. 그렇게 선수들을 이렇게 펑고를 해서 훈련시키는 걸.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비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수비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비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어떤 몸의 감각이에요. 어떤 그런 감각이 익숙하게 정말 딱 타구 소리가 났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혹독하다는 얘기 그리고 선수들의 원망을 듣지만 그래도 김성근 감독이 그걸 멈추지 않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수비는 야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또 알려져 있고 김성근 감독이 과거 SK 와이번스에서 그 왕조를 건설을 했을 때 가장 강했던 부분도 바로 SK의 그 지옥 같은 그 수비였죠. 거미줄 같은 수비. 짜임새 있는 수비. 자,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 방송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2007년 SK를 김성근 감독이 딱 처음에 부임했을 당시 SK 부임했을 당시의 얘기를 다루는 건데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이 항상 고민을 했던 게 수비입니다. 타순을 진짜 뭐 거의 매번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게 김성근 감독인데 새벽까지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 이유가 수비를 과연 상대팀이 뭐 만약에 삼성이다, 뭐 LG다, 뭐 기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저 팀에 맞는 수비는 뭘까? 그 맞춤 수비를 위해서 타순을 짠다는 거죠. 물론 공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점수를 내면 뭐합니까? 점수를 잃으면은 야구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비를 항상 강조하는데 어쨌든 한화와 우리 박기묵 PD가 자주 갔다던 그 목동에서 경기가 있었어요. 넥센과의 경기였죠. 그 경기 어땠습니까? 사실 한화 이글스야말로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약간 하위권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도 좀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수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시쳇말로 예능 수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좀 굉장히 프로 수준에서는 보기 힘든 엉성한 수비들도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패배를 하면서 팬들이 좀 실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실히 겨울 시즌 동안 겨울 훈련 동안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준우승팀 넥센을 상대로 그렇게나 2경기 연속해서 끈끈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한화의
이번 시즌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좀 어처구니 없는 그 수비도 좀 나왔죠. 네, 아직까지는. 예. 그게 이제 그 한때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했던 권영관 선수의 어떤 그 수비가 네. 좀 화제를 모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였죠? 사실 그 경기는 제가 잘 보지 못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실 이제 대구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경기는 못 봤는데 어쨌든 중계로 잠깐 봤어요. 봤는데 네. 그 약간 그 텍사스성 타구 있죠. 그 내야와 외야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떨어지는 그 흔히 얘기하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야수 3명 사이에 떨어지는 뭐 그런 타구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권영관 선수가 당시 아마 유격수였을 거예요. 유격수를 봤는데 그거를 놓칩니다. 그래서 모 해설위원은 프로 21년차 선수가 도저히 놓쳐서는 안 될 공을 놓쳤다. 뭐 이런 해설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첫 승을 거두긴 했어요. 그죠? 어제 이겼죠. 네, 어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아마 연장까지 갔죠. 연장 12회까지 갔는데 네, 서건창 선수한테 끝내기 맞고 그렇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아쉬운 패배를 안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경기도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뭐 동점을 막판에 불펜 쪽에서 허용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화의 수비가 완전치 않다는 게 그 동점을 내주는 상황도 평범한 땅볼이었는데 그 3루 주자를 그냥 제 타임에만 잡았으면은 3루 주자를 홈에서 아웃시킬 수 있었던 그런 타구였는데 그거를 유격수가 더듬으면서 동점을 허용했고 결국은 역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 기존에 하나가 계속 꼴찌를 했던 이유는 그 수비 영향이 많이 제일 컸었나요? 수비와 투수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타격은 웬만해서 받쳐주는데. 야, 너 그 얘기도 했잖아. 팬들한테 그 얘기.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마운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뭐 마무리를 누굴 써야 되나 뭐 했는데 송창식을 쓰다가 그 선수가 거의 뭐 3이닝씩 던지고 그래요. 마무리가. 그랬죠. 네,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어쨌든 안영명 그리고 윤규진 뭐 이런 선수들이 왔고 올해는 또 양훈 뭐 이런 선수들도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운드가 그리고 배영수 권혁 이런 선수들도 왔기 때문에 마운드가 나름 좀 구색 정도는 갖추지 않았을까.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좋아졌죠. 그 정도 됐고 어쨌든 어제도 뭐 벌떼야구 흔히 얘기하는 마운드 총동원을 해서 벌떼야구로 승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올 시즌에 어쨌든 가장 관심을 받는 팀으로 계속 팬들의 주목을 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뭐 인지상정이라고 약자에게 좀 그 정이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박 PD? 저도 이제 하나를 응원해야 되는 느낌이 막 생기네요. 그러니까 박 PD가 지금 넥센을 맨 처음에 응원을 하기 시작했던 그 이유도 넥센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정이 갔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 시즌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하나네요. 정해졌네요. 한화? 예, 김성근 감독과 하나를 제가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있고 KT도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신생팀이니까. KT는 거대 기업이라서 제가 하나도 대기업이구나. 하나 대기업인데 KT도 사실 좀 이건 좀 어떻게 좀 논외로 하려고 했는데 KT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거대 기업 뭐 이런 쪽에 어울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야구단을 창단을 주도했던 그 전임 이석채 회장이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회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지지부진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 사업이 야구였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KT에서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각종 공기업에 대한 그 압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운영 면에서 몸집을 좀 줄여라. 그래서 KT 뭐 대거 명태바람 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구단에 뭐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KT가 지난 그 FA 시장에서 굉장히 나름 큰 손으로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KT가 그 영입을 한 선수들을 보면은
대여는 없단 말이에요.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누구 같습니까? 일단 김사율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박기혁 선수도 또 롯데에서 이적을 했었고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박경수. 예, 맞네요. LG의 박경수 선수네요. 네, 박경수. 그 세 명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예. 그 세 명이 뭐 어쨌든 그 선수들도 나쁜 선수들은 아니지만 좋은 선수들이에요. 좋은 선수들인데 어쨌든 전력을 크게 보강한다. 뭐 예컨대 장원준이라든가 최정이라든가 뭐 안지만, 장원삼, 뭐 이런 선수들, 윤성환 이런 선수들처럼 진짜 뭐 60몇 억, 80몇 억 이렇게 몸값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최정 선수 KT에서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그 기대가 상당히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 외국인 선수를 마르테라는 선수, 앤디 마르테 영입을 하면서 3루 쪽을 채웠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사실 이제 몸값이 100억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원하는 팀이 강력하게 원하는 팀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86억에서 어쨌든 안착을 했고 뭐 그 뒤에 더 다른 돈이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표된 것은 86억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KT가 지금 뭐 박희목 PD가 얘기하듯이 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약팀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T는 약팀입니다. 근데 NC가 들어왔을 때 느낌보다는 KT는 더 크다는 느낌은 들어요. 더 빠방하다는 느낌? 지원이 잘 되고 선수 관리를 더 잘할 것 같다는 느낌? 뭐 그런 쪽에 어떤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미지는 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NC보다 선수 영입 이런 데에 있어서는 돈을 덜 썼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NC가 사실 그 지지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지지난 시즌 이후에 뭐 이종욱 선수라든가 손시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나름대로 30몇 억, 뭐 이런 50억, 뭐 이런 거액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KT는 사실 신생팀, 창단팀이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형 선수를 영입을 해서. 두산 같은 경우는 김태형 감독을 영입하면서 김태형 감독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장원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84억을 때려서 장원준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 두산이 FA 시장에서 돈을 잘 안 쓰는 팀이었는데 이번에 감독이 바뀌면서 한번 확 푼 거죠, 주머니를. 그러니까 그건 뭐냐? 모기업에서 지원이 그만큼 있었고 그리고 두산이 지난해 뭐 손아운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송일수 감독이 팀을 거의 뭐 망치다시피 했다는 그런 원성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 그리고 그 2013 시즌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했던 그 김진욱 감독을 경질을 시킵니다. 경질을 시키고 송일수 감독을 앉혔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산 팬들이나 야구 팬들의 비난 이게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과감한 투자. 그래서 우리 올 시즌에 그만큼 달라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인 겁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근데 KT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사실 이제 최하위 후보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KT를 꼽고 있는데 그런 신생팀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좀 그 반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반가이라뇨. 역시 국문학과답네요. 이런 거 지적은 잘하네. 그래서 어떤 그 성적을 너무 또 떨어지면은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형 선수를 영입해 줄 거라고 야구의 관계자들 다 예상을 했는데 KT가 어쨌든 돈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건 몰랐네요. KT가 대거 자본을 쏟아부어가지고 좋은 선수들 많이 데리고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위즈. 어쨌든 박 PD는 그 한화와 함께 KT도 살짝 좀 응원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T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경기들을 살펴봤는데 두 경기가 남았죠? 광주에서 또 경기가 있었습니다. 광주 경기 그리고 대구 경기. 대구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 광주 경기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광주에서는 LG와 기아 타이거즈가 맞붙었습니다. 역시 현임 LG 감독인 양상문 감독 그리고 전임 LG 감독이었던 김기태 감독이 맞붙었던 경기였고. 그 인연도 굉장히 좀 얄궂은데 어쨌든 어쨌거나 그 두 팀이 맞붙었는데
홈팀이 또 이겼습니다. 홈팀이 먼저 웃으면서 시작을 했던 2연전이고 사실 그 한화 이야기도 했었고 KT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 역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팀이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거나 홈팬들 앞에서 2연전 LG 트윈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팬들의 관심을 다시 좀 돌리는 데는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가 사실 전력 보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전력 보강이 없었고 그리고 누출이 더 많았죠. 그렇죠. 감독 그리고 뭐 안치홍 선수 군입대 그리고 김선빈 선수 군입대 네.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했다가 다시 그게 빠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이런 있죠.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아는 이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을 했는데 팬들의 어떤 여러 같은 어떤 그 비난,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자진 사퇴하게 되는 이런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에 대한 어떤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는데 근데 의외로 혹은 반대로 역으로 기아가 올 시즌에 상당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 야구 같은 경우는 분위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까지 굉장히 어수선했단 말이에요, 기아가. 어수선했는데 김기태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어떤 단단하게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그런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허구현 MC 해설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개막 미디어데이 때 제가 이제 이범호 선수, 이범호 선수 기아 주장이죠. 이범호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선수들이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완전치 않으면은 경기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경기는 뭐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대요. 왜냐하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기아는 부상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기아 타이거즈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어떤 그게 이제 그 도미노처럼 어떤 그런 의식이 어떤 부상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어떤 바이러스처럼 선수단 내에 번졌었는데 올해는 다르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올해는 선수들이 뭐 고참들부터 우리 열심히 뛰어야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죽을 썼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경기에 나서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최희섭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최희섭 선수 잘했죠. 드디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최희섭 선수가 돌아와서 이제 중심 타선에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고 브래필 선수도 또 물론 잘했지만 이제 최희섭 선수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 어제 경기였죠.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 따라가는 홈런을 만들어준 게 바로 최희섭 선수였으니까. 네, 그게 아마 611일 만에 홈런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 2년 가까이 그냥 허송세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4경기 연속 홈런인가요? 아니 4연타석 홈런이었나? 3연타석 아니었어요. 3연타석인가? 다저스에서 뛸 때 그랬었죠. 그 정도의 파워를 지닌 키도 195 그리고 몸무게도 어마어마하게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선수가 2년 동안 홈런도 못 치고 있었으니 그게 아마 기아의 어떤 그 상황을 최근 상황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단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희섭 선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최희섭 선수가 고려대 출신 아닙니까? 네. 고려대 출신인데 대학 경기였죠. 그때부터도 이제 최희섭은 이제 4번 타자였으니까. 근데 아마 그러니까 정기전이었는지 뭐 하여튼 무슨 어떤 대학 상대팀은 모르겠는데 최희섭을 계속 이제 걸른다는 거죠. 네. 좋은 공을 안 주고 뭐 볼넷으로 내보낸다든가 뭐 이러니까 최희섭이 이제 화가 났다는 거지. 화가 나서 방망이로 이제 상대팀 투수를 가리키면서 정면 승부를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얘기로는 아예 이제 높은 공도 막 치고 막 그럴까봐 아예 공을 굴려서 줬던. 패대기를 치면서 그렇게. 공을 땅바닥으로 굴려서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그래도 얘기도 선수들 간의 경기인데. 네,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공을 때렸다는 거예요. 굴러오는 공을요? 굴러오는 공을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이 좀 여부가 좀 그거는 약간 도시전설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제가 약간 옛날 또 만화랑 네. 헷갈렸나 보네요. 옛날에 강속구 나오는 그 만화도 생각나네요. 어떤 만화입니까? 아마 홈런왕 강속구. 홈런왕 강속구라고 임정률 팀장은 못 보셨을 텐데 저희 세대는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TV 만화 영화입니까? TV 만화입니다. 그 주제가 또 처음엔 조금 기억나요. 홈런왕 강속구 우주에서 나타난 사나이만큼 만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치는 그런 애 있어요. 이상한 공도 다 치는 그런 애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최희섭 선수 얘기는 이제 제 CBS 노컷뉴스 들어오기 전에 인턴을 잠깐 했었는데 그쪽에서 체육 담당했었던 기자분이 한 얘기가 예전에 서정이랑 최희섭 선수랑 이렇게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서정 선수랑도 친하고 최희섭 선수랑 친하고 이렇게 얘기를 누굽니까 그분이? 김윤수 기자라고 지금 김윤수? 미주중앙일보 일간스포츠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계신 분이구나. 미국에 계신 분. 예. 그래서 뭐 친해서 이렇게 잘 먹는데 그날 서정 선수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치라고? 네, 치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희섭 선수 기량도 살리고, 그리고 그 인지도도 살리려고, 그 서정 선수 되게 뭐 호탕하다고 하더라고요. 의리 있고. 그래서 공을 하나 던져주고, 최희섭 선수가 홈런 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승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본인들이 사실 확인이 된 건지는 좀 모르겠네요.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통신. 그냥 카더라로 그 얘기를 꼭 해줘야죠. 아마 그게 만약 정말이었으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서정 선수, 최희섭 선수가 친하고 서정 선수가 남자다운 그런 사람, 의리 있는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김기태 감독의 기아가 좀 올해는 달라질 거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기태 감독이 사실 2012 시즌이었나요? 2013 시즌? 2013 시즌 때 11년 만에 LG의 가을 야구를 이끈 감독입니다. 네. LG가 그동안 참 스타 선수들은 굉장히 많고 이런데도 성적이 안 났어요. 그래서 LG의 암흑기 10년, 이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기록입니다. 네. 11년 연속, 10년 연속이죠. 10년 연속. 강산이 한번 변하는 그 긴 시간에도 포스트 시즌을 가지 못했던 거는 LG가 거의 아마 전무후무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한화가 있지만. 하나도 왜 그러세요? 하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도 물론 달라질 거예요. 근데 달라졌습니다 이미. 그 10년 세월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가 지금 벌써 6년 지났잖아요. 좀 오래됐죠. 2007년 이후에 없지 않나요? 2007년 이후로 없으니까 거의 뭐 지금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7, 8년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가 10년 되기 전에 되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LG의 그 10년 세월, 10년 암흑기도 전인미답이었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끌었던 게 김기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어떤 팀을 좀 이렇게 선수들끼리 하나로 으쌰으쌰해서 뭉치게 하는 그런 능력은 김기태 감독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아를 어떤 다크호스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주제의 기사를 몇 번 썼는데 한번 야구 팬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윤성민 선수가 그리고 마무리로 또 돌아왔어요. 그렇죠. 윤성민의 복귀, 가세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정규리그 MVP 2011년이었죠. 그때 투수 4관왕에 올랐었던 선수니까 뭐 썩어도 준치라고 올해 좀 뭐 선발까지는 바라지 못할 어떤 그런 체력적으로 그런 부분 준비가 좀 미흡하지만 어쨌든 마무리로서는 충분히 그런 구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기량은 되니까 어쨌든 기아를 한번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LG는 어떻게 합니까? LG. 자, LG 트윈스가 일단 2경기 연속해서 졌는데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외국인 타자가 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한이죠. 예, 잭 한나한 선수가 과거 뭐 클리블랜드에서 추진수 선수랑 같이 있기도 했었고 이런 선수인데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영입이 됐었는데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 KBO 리그에서 2015 KBO 리그에서 이번 시즌 뛰는 그 외국인 타자들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력이 화려한 선수인데 아직까지 그 부상의 여파로 인해서 합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됐는데 합류를 못 하고 지금 재활 과정 중이죠. 그래서 이 선수의 부재가 약간 그런 특히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접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타력 같은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즌 초반 그 양상문 감독이 좀 경기를 구성을 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날 경기에서 경기를 끝낸 게 브래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접전 상황에서는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힘을 갖춘 선수 바로 외국인 거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려온 건데 지금 부상으로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LG로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기 잘했듯이 지금 외국인 타자들이 지금 맹활약하고 있어요. 어제 뭐 일단 다음 얘기지만 대구 경기에서 SK가 이긴 것도 앤드류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1회 말로 홈런을 때립니다. 말로 홈런이 1회 말로 홈런. 말로 홈런이 몇 점짜리 홈런입니까? 4점짜리. 맞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4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쐐기 희생타까지 치면서 5타점을 쓸어 담아요. 그러니까 그날 7점을 뽑았는데 SK가 5점을 외국인 타자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감인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두치 선수 롯데. 아두치 선수도 지금 뭐 굉장히 좀 뭐 이런 선수가 롯데에 왔냐. 예전에 뭐 호세라든가 뭐 가르시아라든가 뭐 이런 선수를 연상시킬 만한 어떤 그런 대단한 인기몰이를 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모건 선수도 있죠. 나이저 모건 선수도 한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야마이코 나바로 선수도 홈런을 또 쳤었고. 그렇지. 나바로도 쳤죠. 뭐 두산의 잭 루치 선수도 있고 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NC의 테임즈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LG만 지금 그 외국인 선수가 가동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일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LG가 사실 이제 거포가 좀 없어요. 전통적으로. 야구장이 커서 그런지 그 어떤 그 홈런 타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데려왔는데 한나한 빨리 나와서 양상문 감독과 LG의 고민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경기 그 대구 삼성 SK와의 경기였는데 자, 그 경기는 제가 이제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공식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사실 공식 개막전을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만. 그만큼 삼성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개막전이라는 게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 우승팀의 경기가 바로 공식 개막전이 되는데, 올해가 이제 대구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대구구장에서는, 대구 시민 야구장에서는 마지막이고요. 신축구장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수능 쉬는 것 같아요. 막 다음 지문을 해석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장을 내년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이라는 홈구장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중이 또 찾아오셨고 그 경기에서는 피가로 선수 개막전에서는 피가로 선수가 요즘에 피가로라는 KT의 광고 한번 저 불러보실 수 있나요, 박 PD? 예능이네요. 피가로 싸 이거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가로. 어떤 음악입니까? 제가 아는 그 광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피가로 하다가 피가로 싸 하는 그 광고 맞나요? 근데 그게 KT 건지는 몰랐네요. 그럼 뭘 본 겁니까? 저는 대부업체 광고인데 이자율이 싸다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수수료가 싸다. 야, 오늘 되게 심각한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좀 그런 CF인 줄 알았죠. 예전에 피가로라는 그 어떤 그 문구를 가진 제가 알기로는 그 증권회사 지금 피가 싸다 그 말대로 수수료가 싸다 피가로 해서 그게였는데 지금 아마 그 OK저축은행 그것과 좀 헷갈렸나 봅니다. 거기서 쏴 하니까 두 개를 합쳤네요, 제가. 야, 정말 일반인보다 못한 정말 한국어를 할 수만 있는 사람이네요. 평균 일주일에 TV 시청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무한도전 30분 봅니다.
30분 이상. 아니 무한도전이 1시간 이상인데 어떻게? 요즘에 애기 때문에 못 보겠더라고요. 좀 30분 보면 애가 울어서. 애기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52일 3일 정도 됐습니다. 52일 3일. 네. 아니 아내분은 뭐 합니까? 같이 보고 있죠. 같이 보는데 TV로 못 봅니까? 둘 다 초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건. 뭘 해도 제대로 아빠 노릇도 좀 불안불안하다. 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피가로 선수, 삼성이 사실 이제 지난 시즌까지 에이스 역할을 했던 릭 밴덴 헐크가 진짜 거의 헐크처럼 활약을 해줬는데 네. 일본 소프트뱅크로 떠났죠. 떠났는데 그 빈자리를 삼성은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플랜 B가 있다. 누구냐? 피가로였던 거죠. 알프레드 피가로. 이 선수가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무실점. 네. 그 9위에 그 상대팀 김용희 감독도 우리 피가로 때문에 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올해 이 선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의 구자욱 선수. 예. 구자욱 선수. 진짜 뭐 거의 모델급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키가 190 가까이 되고, 그리고 특히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어요. 구자욱 선수. 그래서 일단 스타성을 갖췄고, 네. 그런 외모는 사실 이제 두 번째고 잘해야 소용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가 이 선수가 가진 그 잠재 능력입니다. 기량. 이 선수가 잘 맞히고 방망이에 공을 잘 맞히고 그리고 발도 빨라요. 작년에 그 2군 경기에서 도루를 27개나 했습니다. 네. 그게 75경기를 뛰면서 27개를 한 거니까 만약에 그 144경기를 환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산술적으로 그 하는 게 좀 어떤 그런 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50개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0개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도루왕이 김상수 선수인데 53개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선수가 말랐지만 펀치력도 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경기 때는 아쉽게 파울홈런이 됐지만 네. 큰 것도 장타도 날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멘탈이 좋습니다. 네. 멘탈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인데 어떤 그 시즌 전부터 삼성에서 이 선수는 절대 트레이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잠재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 질문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3년 동안 2군에 있던 선수니까 좀 이렇게 들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보였던. 그러니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선수가 쉽게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뭐 이런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멘탈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올해의 삼성의 히트작은 구자욱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 경기도 봤나요? 그 경기는 제가 제대로 챙겨보진 못했고요. 거의 뭐 하이라이트식으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임종률 기자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센스가 있고, 물론 R을 한번 까긴 했어요. 네. R을 한번 까긴 했는데 뭐 키 넘어가는 타구가 사실 수비수한테 제일 어려운 타구거든요. 자기 키를 넘어가는 거. 근데 그거를 또 큰 키가 있으니까 껑충 뛰어서 잡아냈던 그런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경기 때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브라운. 네. 앤드류 브라운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5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이겼는데, 그 이번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방송 네. 시간으로 오늘 이제 또 15경기, 10개 팀이 5경기를 이제 또 치르게 되는데, 뭐 홈 경기를 치르는 팀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원정을 갔기 때문에 홈 경기를 치르는 팀이 있는데, SK의 홈 경기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랑 맞붙거든요. 상승세의 기아와 그리고 SK가 사실 31일이 SK 창단 15주년이 되는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SK가 2000년에 3월 31일 날 창단식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5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 김광현도 그때 투입을 하는 맞춰서, 거고, 그리고 그 86억 원 최고 몸값 재산인 최정희, 또 개막 2연전에는 대타로만 한번 나왔었는데 그 경기에 맞춰서 몸을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SK가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리고 뭐 인천 시장도 오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기사를 썼지만 김용현 감독이 이러다 기아가 우리 욕하겠다. 왜냐면은 자기네와 대결할 때 에이스랑 표적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근데 뭐 기아가 이제 그 상을 엎어버리면 잔치상을 엎으면 최고죠. 또 다른 상황 양상이 되는 거고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 5경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개막 경기이기 때문에 2연전을 좀 돌아보고 그 팀이 올해 어떻게 좀 될 것인가도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그 뭐 이 얘기 그 전에도 좀 했었는데 올해 성적 좀 어떻게 될까요, 박 PD? 네. 어느 팀이 5강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를 응원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가 5강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손 꼽아보자면 4개 팀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 4개 팀이. 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지금은 선수 육성에 전념하는 삼성, 그리고 기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아 분위기 좋은 것 같으니까 기아. 그리고 넥센은 계속 잘할 것 같아요. 넥센. 예, 넥센은 이상하게 잘해요. 턱돌이도 없는데. 넥센. 그리고 하나는 LG로 하겠습니다. LG. 네, 저는 LG가 그 은근히 매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폼이 일단은 섹시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여성적인 발언인데 야구를 모르는 여성이 저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화, 삼성, 기아, 넥센, LG를 꼽아봤던 우리 박 PD. 우리 손아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삼성, 넥센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거기에 SK 그리고 나머지 두 팀은 두산하고 개막 2연전 할 때 보니까 롯데가 꽤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롯데. 네, 롯데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이제 삼성, SK, 뭐 넥센, 두산 요 4팀 정도는 4강으로 하는데 한 팀이 좀 고민일 거예요. 마지막 한 자리가 좀 마지막 한 자리가 몇 팀의 후보가 있죠. 뭐 LG도 들어갈 수 있겠고 NC도 가능하고 뭐 기아 얘기했던 대로 기아도 가능하고 뭐 롯데도 아두치 선수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팀이 바뀌지는 않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두치 얘기가 나오는데 뭐 끝까지 잘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지난 시즌에 루크 스캇이라고 기억이 나죠? 뭐 개봉도 못 해보고 뭐 끝이 났었죠. 아니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끝이 났었죠.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처럼 제가 꺼낸 겁니다. 그걸 제 눈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저는 일단 뭐 삼성, 넥센, SK, 두산 요 4팀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꼽고요. 나머지 한 팀 저는 NC 봅니다. NC. 네, NC를 봅니다. 왜냐면 NC가 작년에 3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3위를 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 외국인 선수를 작년까지만 해도 4명 보유에 3명 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신생팀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다른 팀하고 똑같이 3명 보유에 2명 출전만 하게 되는데, 근데 NC가 물론 개막 2연패로 출발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한번 그런 가을 야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그러한 어떤 내성, 경험 이런 것들이 좀 한층 더 팀을 좀 성숙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원종현 선수가 빠진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불펜에서 중심을 잡아줬었는데 빠진 것도 큰데 뭐 최금강이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그거를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난 시즌까지는 휴식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른바 1, 2, 3 펀치라고 할 수 있는 거기다 그렇죠. 이제 그 테드 웨버 선수까지 껴가지고 4명의 선발들로 이제 몰빵을 하면서 이제 전력을 좀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휴식일이 사라졌고 그 선발 투수의 이제 한 축이 사라지면서 4, 5선발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모든 팀들이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 NC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발 투수들은 잘했는데 뒤에 있는 선발 투수들이 약간 좀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 겨울 동안 잘 담금질을 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LG나 기아 뭐 이런 팀을 꼽고 싶었는데 이 두
먼저 했기 때문에 NC를 꼽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뭐,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여기 뭐, 박 PD가 적어온 게 많이 있네요.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번 공식 스폰서는 타이어 회사인데, 이 스폰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투표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 많이 주는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질문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궁금해요. 이게 엄청 큰 타이틀이잖아요. 공식 메인 스폰서 된다는 게. 근데 이게.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일단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뭐, KBO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어떤 이 타이어 뱅크도 어떤 중견 기업이고, 자라나는 기업이고, 그래서 프로야구와 함께 자라나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인지도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죠. 그동안 야구 타이틀 스폰서 하면은 뭐 예전에 삼성이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전까지 3시즌 연속 한국 야쿠르트가 있거든요. 네. 한국 야쿠르트 어쨌든 그 꼬꼬면으로 굉장히 발딱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야쿠르트 그 어떤 유산균 음료 이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야구가 위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할 데가 없어서 타이어뱅크랑 했구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좀 많은 금액으로 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70억 정도, 네. 그 정도 1년에. 작년이 얼마였죠? 작년에 한 60억 정도, 60억 좀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게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추측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대기업들도 많잖아요. 더 자본력을 갖춘 그 기업들보다는 중견 기업을 키우는 게 KBO의 취지인 건가요? 그러면 여기가 돈을 더 많이 줬겠죠. 돈으로. 자, 어쨌든 이 질문 굉장히 일반인스러운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일반인스럽지도 않아요. 저 놀랐어요. 투표로 어떻게 스폰서를 정하죠? 제비뽑기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제비뽑기요? 알겠습니다. 야, 이게 뉴스토커 49회째 하는데, 가장,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일정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도 뭐 보니까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훈련이 있고, 그리고 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박세용 기자는 울산에서 좀 눌러 앉겠다며, 왜냐면은 오늘 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울산에 갔다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KTX를 타고 여기 녹음을 위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박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완전하게 좀 진용을 갖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 PD가 다음번에 이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가슴 속으로만 응원하겠습니다. 박 PD 오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눈칫밥 좀 먹고. 근데 재밌네요. 부담 없는데. 재미는 있는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